그치만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솔렉티브 ETF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제대로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제 곧 있으면 양회가 열릴 텐데, 양회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중국의 경기 지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GDP가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고 있고, 산업 생산이랑 소매 판매도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 실업률이 높다 그랬는데, 이번 경기 데이터는 그래도 예상치 대비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 대출우대 금리 또한 계속해서 떨어졌고, 지금 낮은 기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것도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LPR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준율 또한 11%로 낮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모두 다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확실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한다면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폴리실리콘, 철강, 중국한테 먹힌 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국이 진짜 한다면 하는 국가이고, 또한 최근에 코로나 정책을 확실히 폐기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한다면 한다는 국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릅니다. 화끈하게 한번 시장을 밀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년보다는 무조건 경기 데이터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는 부동산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있고, 알리바바나 텐센트, 빅테크 규제도 조금씩 완화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시면 CATL이 비중이 8%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BRD가 7.3% 있고, 감펑리튬이 7.1% 있습니다. 이브에너지가 7% 있어요. 사실 이 ETF의 전기차 구성 종목은 한 종목밖에 없고, 나머지는 배터리나 배터리의 소재 기업입니다. BRD마저도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전기차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중국 전기차를 산다기보다는 전기차 안에 있는 중국 배터리는 살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좀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폰을 살 때 중국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살지가 않잖아요. 껍데기만 봤을 때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는 거지, 마찬가지로 테슬라를 산다 그랬을 때 그 안에 배터리는 중국 제품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도 배터리를 공급하긴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기차보다는 배터리랑 배터리의 소재가 되는 리튬, 이런 쪽으로 ETF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조금 좋은 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 업체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사용량 독보적인 1등은 당연히 CATL이고, 2등은 BRD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쳤어요. SK온이랑 삼성 SDI는 저 밑에 있어요. 상대도 안 됩니다. CATL의 작년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7%, 97.7%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 해 순이익이 5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순이익 5조 넘는 기업은 잘 없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기업밖에 없죠. BRD도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대수를 보면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BRD의 작년 매출도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3조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45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기업이 458%나 성장하는 모습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펑리튬이나 텐치리튬, 리튬 기업도 실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텐치리튬은 4조 7천억, 감펑리튬도 4조 정도 나왔습니다. CATL이나 BRD, 텐치리튬, 감펑리튬 모두 다 조 단위로 버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3조, 4조, 5조 이렇게 버는 기업은 잘 없어요. 은행 빼고는 한 5손가락 정도밖에 꼽을 수 없을 거예요.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기업밖에 없죠. 네이버,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랑 상대가 안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친 듯한 성장 속도죠. 2027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완벽하게 밸류 체인이 형성된 중국 전기차 ETF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랑 배터리 업체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반도체 업체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배터리 업체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업체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리튬의 가격도 오른다는 것은 중국 전기차 ETF한테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튬 전 세계 공급 1등은 중국이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구성 종목으로 간펑 리튬이나 텐치 리튬과 같은 리튬 종목이 많은 것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배터리 소재 쪽으로 특화된 중국 전기차 ETF한테 긍정적이에요. 앞으로 니켈의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는 2030년까지 계속해서 니켈의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밸류체인이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원자재를 살 수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는데 이 원자재 밸류체인을 중국은 이미 잘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에 질세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의 배터리 독과점 구조에 맞서서 원재료 공급처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삼성 SDI 같은 기업은 인도네시아나 남미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해서 중국에 의한 원재료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에요.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칠레나 캐나다, 호주, 독일, 미국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랑 니켈이랑 리튬, 코발트 이런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SK온도 마찬가지죠. 스위스나 칠레,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중국한테는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더군다나 몇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거는 테슬라랑 포드가 최근에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아디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이야기가 없기는 하지만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가 가격을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한테도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됩니다. 비아디한테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또 하나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련돼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구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잘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전기차 솔렉티브 ETF는 환노출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우리나라 원화로 중국 위안화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환율을 또 잘 봐야 됩니다. 중국 전기차 ETF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중국 내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자국 차인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조금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중국 전기차가 유럽이랑 미국으로 많이 팔릴 수 있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중국 하면 다들 치를 떨고 있는데 과연 여기 마크에 중국 브랜드가 달려있으면 이거를 살까? 저는 조금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ETF 구성 종목으로 전기차는 단 한 종목 비아디밖에 없습니다. 그 외로는 배터리나 배터리 소재 쪽이기 때문에 이 부품 밸류체인을 꽉 잡고 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봤을 때 겉으로는 이 차가 테슬라지 배터리가 중국산 제품이든 이 배터리의 소재가 되는 리튬이 중국 기업이 만들었든 요거는 소비자들이 크게 상관을 안 한다라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대부분 부품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애플을 많이 사죠. 애플을 산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 만든 애플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31%나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경제 상황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아디나 CATL, 간펑리튬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대 뉴턴을 검색하시면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